자, 반갑습니다. 한문층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한문 임용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. 약 한 2달도 안 남았죠. 2달도 안 남은 시점이 사실은 가장 떨리고 뭔가 좀 불안한 시기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2달 전이나 1달 전쯤에 뭘 공부하면 좋을지, 어떤 식으로 뭐 멘탈 관리를 하면 좋을지, 그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팁을 준비해 왔습니다. 먼저 심리적으로 가장 많이 흔들릴 시기인데, 멘탈을 흔들리지 말고 하시던 거 계속 유지하면서, 자기마다 루틴이 있잖아요. 그런 루틴들을 유지하면서 9월, 10월쯤 되면은 자기도 본인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. 그럼 부족한 부분들, 약점에 대해서 보완해 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갑자기 공부 루틴을 바꾸면은 이게 사람이 적응이 안 되고 오래 못 가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페이스 유지하는 거. 약점 같은 부분은 이제까지 공부하기가 싫어서 외면해 왔던 공부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저는 한시 같은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시험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2달 전부터는 한시를 조금씩 봤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제일 먼저 한문 임용이지만 교육학 비중을 살짝 올리기를 추천드립니다. 교육학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2~3개씩은 풀어보시는 거예요. 교육학 강사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그 강사분들마다 교재의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시험 나올 때마다 어떤 강사 좋다, 어떤 강사 안 좋다 얘기가 나오는데, 그런 피해를 보시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구해서 좀 친한 분들이랑 돌려보던가, 아니면 또 다른 강사 모의고사를 구해서 다양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. 모의고사도 풀고 혼자서 백지에다가도 써보면서 인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왜 교육학 비중을 살짝 높이라고 말씀드리냐면, 전공시험은 그래도 한자라도 몇 자를 주고 해석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, 이 교육학 시험은 문장 몇 개만 주고 답안지를 거의 1~2페이지를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쓸 말이 많아야 돼요. 쓸 말이 많으려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본 것들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2달 전, 1달 전쯤에 비중을 조금 높이라는 거고요. 뭐 물론 전공보다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교육학에 투자하라는 말은 아니고, 이전에 하던 것보다 비중을 좀 더 올리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전공으로 와서, 전공에서 한글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. 급하게 한글로라도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뭐 일단 소설들 중에서 유명한 소설들 있죠. 금오시나, 최척전, 운영전, 뭐 기재기, 주생전, 안생전, 뭐 정생전, 뭐 이런 유명한 소설들은 한글로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하루에 한글로 한두 편씩 보시면서 제목이나 주인공들을 파악해 나가시는 거예요. 이게 결국 스토리가 좀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런데 이 스토리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디테일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다른지 파악해 가시면서, 아, 이 이야기가 이거구나 라고 구분하실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소설 말고 고문진보. 고문진보도 원문으로 보기보다는 한글로 보고 들어가는 걸 추천합니다. 당연히 원문으로 보면은 더 좋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고문진보는 내용, 작가, 제목 요렇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. 한글로라도 요 3가지에 대해서 익혀가시면서 제목이랑 제목 정도는 한자로 알 수 있어야겠죠. 저도 고문진보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쯤부터 한글로 내용 계속 파악해가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문자학. 여러분들 문자학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죠. 그럴 때마다 이걸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될 텐데, 문자학 같은 경우는 아주 잠깐만 공부하면 돼요. 기본적인 초기 한자들이 갑골문 형태가 있고, 갑골문 형태에서 이런 그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, 그런 기본 한자들의 변화 과정 정도만 알아두시면 거기서 이제 변형시켜서 그게 들어가면은 쉽게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기본 갑골문이라던가 이런 거를, 기본 한자들의 변화 과정을 검색하셔서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는 쉽게 나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 문자학이랑 비슷하게 뭐 절기라던가 전통문화 문제도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, 절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랑 그날 무슨 특징이 있는지, 뭐 하는지,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알아두시고, 절기의 이름 같은 부분은 한자로 쓸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 없이 하루 이틀 정도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맹자, 논어 같은 경서죠. 이때는 정말 빠르게 대문만 봐야 됩니다. 주석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문만 빠르게 봐야 돼요. 대문의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지금도 쓰이는 성어들, 단어들 이런 거를 쓸 수 있게, 집대성, 사이비 이런 거 시험 나왔었죠. 쓸 수 있게 알아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시험 문제 유형 중에서 경서는 알면 알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. 저 때도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, 그 문제가 살짝 객관식처럼 나왔어요. 예를 들어 본문을 주고 본문과 관련된 지문을 골라서
뭐 해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문제인데, 그때 잘못 고르면은 아예 점수가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였어요. 거의 객관식이랑 다름이 없는 문제인데, 근데 그때 맹자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시험 전전날까지 맹자를 안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서 간만에 맹자를 빠르게 대문만 이틀 동안 정말 빠르게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. 시험 이틀 전부터. 근데 공부를 하면서 너무 낯선 구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와, 이런 게 맹자에 있었나 싶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게 딱 기억이 났는데, 다음날 시험을 가보니까 그게 이 객관식처럼 찍는 문제로 나온 거예요.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. 그때 전날 전전날 보지 않았다면 틀렸을 만한 문제였거든요. 그래서 경서 같은 부분은 오랫동안 안 본 경서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쭉쭉쭉 빠르게 눈으로 익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산문은 제가 하루에 한 4-5개씩은 꼭 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, 그때마다 좀 다양한 산문을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뭐 문체마다 종류가 많잖아요. 한 12가지, 13가지 문체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루에 4-5개씩. 그런데 이 4-5개씩 가운데 적어도 한 문장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안 봤던 문장들, 처음 보는 문장들을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아는 문장을 만날 확률도 있지만 아닌 확률도 있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사람이 당황을 하면은 막히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. 그러면 좀 다른 문제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하나씩 안 봤던 문장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, 이 생소한 느낌에 적응이 되어야 돼요. 생소한 느낌에 적응이 되면서 아,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,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적응을 해가면서 위기 관리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가는 거예요. 그러려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처음 보는 문장들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제까지 봤던 문장들을 보면은 이게 자동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고민을 안 해도. 그 다음 속독 연습. 속독은 한문 임용 시험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. 왜냐면 시험장에 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만 주어지면 거의 대부분 거기에 있는 문장 다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속독으로 빠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. 이거를 연습하려면은 일단 좀 긴장된 상태에서 문장들을 한번 빠르게 해석을 해보시고,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한 거를 번역본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. 그래서 번역본이랑 자기랑 해석한 부분이랑 틀린 게 있으면은 그때 아, 내가 이런 부분이 해석이 안 됐구나, 이런 유형에서 해석이 잘 안 되는구나를 익혀가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면 빠르게 독해하는 거에 적응이 되거든요. 한 2달 전부터는 마치 막 체육 훈련하는 것처럼 속독에 몸이 적응이 되셔야 됩니다. 속독은 정말 여러 번 얘기해도 너무나 중요한데, 문제를 푸실 때 해석이 쉬운 부분은 바로바로 이해만 하고 넘어가고 안 되는 부분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식의 어떤 해석 전략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까지 뭐 별 얘기는 아니었는데 사실 이 맘때가 제일 멘탈 관리가 하기가 힘들고 불안감이 극대화되는 시기 같아요. 그래도 이 임용시험은 올해 임용시험은 미뤄지지 않았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,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이번 시험이 TO가 어마어마하게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다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이 좀 주변에 둘러보시면 풀었던 문제집이나 자료집들, 책들 보시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노력은 절대 배신 안 하거든요. 아마 수험생 모두가 불안하고 떨릴 거예요. 안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. 지금까지 해오신 거 유지하시면서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잘 시험 전날까지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 영상으로는 시험 당일날 준비해갈 준비물들이나 시험 당일날 꿀팁들에 대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